네, 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시장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 장세 예상해보고요.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해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글로벌 주식시장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고요. 시장에서는 큰 이변 없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시장도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한 주간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된 이후에 오늘까지도 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였죠. 주 중반에 있었는데 일단 FOMC는 현행 0.25%포인트에서 25bp 정도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과연 내년에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속도, 인상 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화두가 됐었는데 일단은 점도표라 그러죠.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의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3회로, 그러니까 3회면은 지금이 미국 금리가 0.5에서 0.75% 포인트니까 지금 수준으로 만약에 25bp 수준으로 3번 올리게 되면 내년도 2017년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계산상으로 하면 1.25에서 1.5%로 3단계가 레벨업이 되죠. 그래서 약간은 사실 연준이 지난 9월 달에 점도표에서는 사실 2017년도를 2번 인상을 좀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 좀 매파적 발언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평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9월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 전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 전이었고 실제적으로 지금 12월달 FOMC에서는 트럼프 당선 이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독자적인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인프라 정책이라든지 재정 지출 확대 정책 그리고 감세 정책 이런 것 자체가 한 번 더 원래 트럼프 당선인이 나오기 전보다는 조금 더 금리 인상 속도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점도표가 나왔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번 하려고 하다가 3번 올린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11일부터 지금까지 장을 그대로 좀 반영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것은 미국의 달러화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수치는 거의 2002년도 이후 최대치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던 원 달러, 원 유로, 페러티라 그러죠. 그게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일단 달러화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만 금리 이벤트가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음 주 일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저께였죠. 현재 6개월째 지금 금리 1.25%를 동결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올릴 수도 없죠.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 내간이 터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금리 예대가지 차가 있으니까 내릴 수도 없는 기조적으로는 이제 올리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또 하는 입장에서도 워낙 지금 현 정국 자체가 워낙 우리나라가 혼선이 많다 보니까 사실 금리 정책이 이번에 칼을 못 대는 상황이죠. 그 관점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시장 관점에서는 동결을 했고요. 가장 좀 이례적으로 제일 빨리 같이 인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멕시코죠. 예, 멕시코는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페소화 가치도 급락을 하게 되다 보니까 원래 멕시코가 이번에 금리를 올릴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인상폭이 미국처럼 한 25bp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멕시코는 큰일 났죠. 예, 장벽도 설치한다고 한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게 50bp, 5.25%에서 5.75%로 가장 빨리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같은 행보를 좀 보였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을 좀 볼까요? 일단은 국제 유가는 사실 비오펙 국가들의 감산 합의 55만 8천 배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한 6개월간은 지난번에 오펙에서 했던 거 120만 배럴 그리고 이번에 비오펙에 감산 합의 온 거 55만 8천만 배럴 합치게 되면 175만 8천만 배럴이 수치적으로는 이제 감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직도 시장에서는 불신의 벽이 좀 많아요. 진짜 감산 하나? 아닌 거 이런 것도 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미국이라든지 감산에 합의했던 그 국가들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굳이 유가 올라갔는데 감산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힘 자체가 있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사실 52달러라는 벽을 좀 싹 뚫지는 못하고 약간 저항이 좀 높여 있다 그렇게 보면서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코스닥만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코스닥 620선을 상회하는 그림인데 확실히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웠던 거, 뭐 고성장주, IT 부진 이런 것을 다 차치하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오히려 IT를 기반으로 한 뭐 코스피 강세, 코스닥 강세 이런 흐름이 있었고 테마주 쪽만 조금 더 마지막으로 이번 주 흐름을 말씀드리면 확실히 주 초부터 이게 지금 테마주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제가 언급만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테마는 거의 꺾이는 분위기였고 오늘도 반기문 테마가 잠깐 움직이다가 조금 주춤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뭐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을 강조했던 금융감독위원회 그 발언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반기문 테마 쪽은 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이재명 테마라든지 기타 문재인 관련 테마 쪽에서는 약간의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일주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급격하게 올리기도 참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FOMC에 이어서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주 주요 이슈들과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이 들어가다 네. 보니까 사실 대외 이벤트로 보면은 국지간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일본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까? 사실 우리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일본은 엔화 약세 때문에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BOJ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일본은 사실 지난번 BOJ 정책회의에서 약간의 선회를 했습니다. 무슨 선회냐면 계속적으로 뭐 미국처럼 달러를 찍는다든지 유럽처럼 국채를 발행하는 통화량 공급 정책에서 금리를 통제하는 정책으로 조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금리 상승책을 막기 위해서 일본이 지금 쓰는 통화 정책은 고정금리를 통해 가지고 국채를 매입하는 그러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금리 BOJ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현재 상태의 양적 완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형식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는 일은 없는데 절차상 이슈가 있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 22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목요일로 바로 뛰어넘겠습니다. 미국이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좋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GDP가 좋게 나와야 되죠. 예,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이 GDP라는 거는 3번이나 걸쳐 나눠 발표가 됩니다. 잠정치, 수정치, 확정치인데요. 지난 잠정치는 2.9 그리고 지난 수정치는 3.2%가 나오면서 상당히 확신을 줬죠. 아마 이번 확정치도 3.2% 준위에서 발표가 된다면 뭐 사실 연준이 말했던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은 계속 보여준다는 것을 조금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소비자들이 느끼는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게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 그러는데 최근에 발표됐던 소비자 신뢰 지수 추정치도 계속 뭐 100선을 훨씬 넘으면서 상당히 좋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확정치 같은 경우도 이제 파이널이라 그러는데 거의 뭐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즉 다음 주는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 정도만 확인해도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세가 열려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만한 업종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이 그래도 뭐 다우존스 2만 지수를 한번 쳐주는 미국 정치에 강할 수 있는 흐름을 먼저 사전에 좀 두고 또 전제 조건을 국채 유가도 크게 벗어나지 않겠느냐. 예, $50, 배럴당 $50에서 벗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박스권을 가정을 하고 우리 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인데 일단 2050선을 향한 도전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050선을 가더라도 만약에 IT라든지 삼성전자가 되겠죠. IT라든지 삼성 SDI 쪽 최근 보면 이 IT 대형주 흐름이 상당히 좋죠. 코스피에서는. 이쪽에 코스피를 치유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많은 코스닥은 저는 뭐 630선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지금 현재 힘을 놓고 보면 계속적으로 코스닥이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치고 가는 섹터는 조금 없습니다만은 뭐 반도체라든지 OLED라든지 또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지진 관련주들이 황교안 부총리의 또 지진 내진 설계 관련 의무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상한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IT가 잡아주는 상태에서 일부 테마성 흐름 자체는 여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자꾸 왜 반도체 그러냐면 많이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이거 카르텔입니다. 많이 아시죠? 예. 담합이라는 거죠. 세계 반도체를 삼성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잡고 있는데 걔네들은 지금 디램 가격을 작정하고 제가 볼 때는 $20까지 올릴 겁니다. 올릴 거기 때문에 반도체 디램 가격 상승 자체가 IT를 좀 이끈다 생각하시면서 여전히 IT 관련주를 좀 보시고 좀 재미없는 주식이지만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연말까지 계속 진행된다면 역시나 은행주 같은 금융주들은 또 하나의 투자 대안이 계속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